세종시 자원봉사 해움. 안녕하세요. 정현주, 김유림입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께 저희 해움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현주씨, 네? 첫 곡 소개해주세요. 네, 첫 곡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들으시겠습니다. 해점을 오는 오후 집으로 향한 걸음뒤엔 서툴게 살아왔던 후회로 가득한 지난 날 그리 좋진 않지만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니었어. 성향도 없는 저녁 내일 하루도 흐리겠지. 힘든 일도 있지. 드넓은 세상 살다 보면 하지만 앞으로 나가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그런 작은 희망 하나로 사랑할 수 있다면 힘든 1년도 버틸 거야. 일어나 앞으로 나가 네가 가는 곳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예고해드렸었던 대로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종광역치매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지막엔 자원봉사 정보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세종시 광역치매센터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네, 조치원읍에 있는데요. 평리 12번지에 있었습니다. 보니까 수원지 공원 옆이더라고요. 네, 그럼 광역치매센터가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광역치매센터 자체가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정되고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전국 17개 시도 단위의 광역치매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치매관리법은 치매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11년에 제정되었다고 해요. 네. 그에 따라 광역치매센터는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곳도 있고요. 세종시는 2017년에 개소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광역치매센터는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관련해서 세종광역치매센터 이윤희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의 치매 정책을 관할하는 곳은 중앙치매센터고요. 국가 치매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급하고 지자체별 환경에 적합한 치매 정책을 개발해서 지역 간의 어떤 치매 환자 건강 격차 해소라던가 그 지역사회 기술 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훈련 수행 그런 것들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치매 관련 정책 개발과 기술 지원, 교육 훈련 등이 주요 활동인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세종 지역의 치매 환자 수가 또 얼마나 있나요? 네, 2020년 기준 데이터로 살펴보면요. 그때는 전체 인구가 35만 6천 명일 때였거든요. 네. 네, 세종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그때 3만 3천 명이었고요. 해당 나이대 치매 인구 수가 3,491명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10.53%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유병률이 10.5% 이상이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분 10명 중 1명은 치매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리고 초록이 치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 정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난 회에 설명드렸던 영화의 손예진처럼 젊은 20, 30대 혹은 40대 치매는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드물다고 하니까 지난 회에 저희 설명 들으시고 놀라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초록이 치매라고 하면 그런 청년층보다는 50세에서 65세 미만의 연령에서 나타나는 치매를 말한다고 해요. 안 그래도 젊은 청년층의 치매 발병에 대해서 듣고 나서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런데 50대면 아직 경제활동을 하실 젊은 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이 치매가 나타나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경우도 많고요. 네. 다른 노년기 치매보다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인성 치매보다 이 초록이 치매의 경우에는 병의 진행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병의 진행이 또 빠르다고 하니까 가족분들이 느끼시는 고통이 훨씬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세종시에도 초록이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이 계신가요? 많지는 않고 치매 환자로 등록되신 분 중에 초록이 치매 환자분은 약 10분 내외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그 수가 적어서 적은 것인지 아니면 치매로 발견이 안 된 것인지는 파악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그 연령대는 갱년기 증상이나 또 회사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다고 착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했었는데 발견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치매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네네. 나도 혹시 싶으시면 병원이나 치매 안심센터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야 남은 생을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무국장님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네. 원래는 치매 교육을 전 세대에 걸쳐서 진행하라고 한대요.
보통 치매가 많이 발병하는 시기에 분들이나 또 그 보호자분들에게 교육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세대에게 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말씀드린 교육이 필요한 모든 세대에는 어린 아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치매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아이가 오히려 성인 가족 구성원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머무는 시간이 더 많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랫동안 그 어르신을 관찰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도 아이가 눈치챌 수 있는 상태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떤 누군가의 눈을 통해서라도 일상생활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조기 발견에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네.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치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네. 이승환이 부릅니다. 세 가지 소원. 어쩌면 천사와 손잡았나 봐요. 그대의 마음이 날마다 날 유리처럼 빛나게 투명하게 그대의 손길이 내 어린 마음을 스쳐 지나갈 때 나는 느끼죠.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대를 위해 기도하죠. 이루어 주소서. 첫 번째 내 소원은 나 없는 곳에서 아프지 말아요. 언제라도 그대 지켜줄게요. 건강해요 나의 사랑. 내 모든 것 모두 주어도 아쉬워.
언니, 응? 뭐 보고 있어요? 아, 뉴스. 얼마 전에 왕복 10차로를 위험하게 걷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보니까 치매 환자셨대. 네? 그 큰 도로를 걷고 계셨다고요? 오, 아, 진짜 위험했겠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신고가 됐지만 대화도 어려운 상태시고 무엇보다 인식표가 없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고 하더라고. 아, 정말 관심 있게 해보지 않으면 그냥 술 취한 분인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또 치매 환자분들은 움직이시는데 문제가 없으시니까 멀리 이동해 버리실 경우를 대비해서 인식표 같은 건 꼭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치매 환자분 중에 어떤 장소를 배회하거나 아예 신호도 무시하고 앞만 보고 계속 가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배회 인식표나 안심 귀가 팔찌 같은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해. 요즘엔 위치 추적이 가능한 감지기도 있더라고. 해마다 실종되는 치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맞아. 뒤늦게 발견된 어르신이 무사히 집으로 귀가하실 수 있게 저도 주의를 좀 잘 살펴봐야겠어요. 밖에서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 번 더 그런 어르신들이 주위에 계신지 살펴보고 112 신고하는 거 잊지 말자고. 네, 언니. 이승환이 부른 세 가지 소원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세종광역치매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네, 관련해서 이윤희 사무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 들으시겠습니다. 저희는 매해 세종시 치매관리 시행계획 자체를 수립하고 시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전반적인 치매관리 사업을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종시에 있는 치매 유병률이나 이런 그 통계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계속 그 생산해내는 역할들도 좀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치매의 그 증상별, 단계별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해서 실제로 지원을 해드리기도 하고, 저희한테 만약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쪽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치매 정책 세미나나 세종시 치매 관리 사업의 발전을 위한 회의체 운영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세종시에는 안심센터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심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평가도 하고요. 같이 조금 이게 전략을 짜고 이게 뭔가 개선점도 찾고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종시에 있는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어떤 교육 훈련이라던가 치매 자원 같은 것들도 발굴을 하고 있고요. 치매 관련된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계속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매해 9월 21일이 치매 극복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매 극복의 날은 세종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 그 시민과 치매 어르신, 치매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념식도 진행을 하고 주간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연도별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은 관공서 업무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광역치매센터 자체가 공공의 성격을 갖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요. 세종시의 보건정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치매 정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셨어요. 그럼 치매와 관련한 정보들을 얻으려면 세종광역치매센터를 방문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대민 업무는 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치매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을 직접 만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은 세종시 치매 안심센터에서 모두 맡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민 업무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을 하는군요. 네. 그럼 세종광역치매센터는 치매 안심센터에서 대민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안심센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그런 기관들의 종사자 교육 훈련 같은 것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원 같은 것들을 기관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런 자원 같은 것들이 재활도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세종광역치매센터에서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게 있다고 보여주셨는데요. 네네네. 네, 알츠북이라고 치매 어르신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학습지 형태의 비교적 얇은 책자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 학습지 형태요. 네네. 혹시 안에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었는지 좀 보셨나요? 네.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품의 유통기한 확인하는 법, 그리고 기존에 많이 보던 전자기기나 식자재 같은 것들의 그림이 보여지고 이름을 써본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이윤희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보시죠. 치매 자체가 원래는 이제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계속 해오던 분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이제 뭔가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가장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일상생활 자체가 유지가 조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일상생활 훈련을 할 수 있게끔 그걸 연상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주로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치매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라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확실히 증세가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가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또 혹시 있을까요?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네.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보실게요. 이제 치매 어르신을 이해를 일단은 먼저 하셔야 되는데 치매 어르신들한테 나타나는 인지기능 장애가 뭔지를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고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좀 있을 거거든요. 대상자마다 좀 다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주로는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도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지 말고 뭐 앞에서 눈을 마주치고 정확하게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따뜻하게 얘기를 하라라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주로는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주의사항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치매 환자를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대부분 좀 잊어버리곤 하세요. 모두들. 저희는 누구나 다 치매 환자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갖는 수치심이라던가 저하된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인간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어르신들을 대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치매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중요하고요. 주로는 인지기능 장애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이 겪을 만한 것들을 미리 조금 예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뭐 없앤다거나 상황 정리를 미리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르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죠. 근데 특별하게 치매 어르신이라고 해서 뭐 다르게 대해야 되나 그런 건 없어요. 똑같이 그냥 대하는데 좀 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 어르신이 하는 뭐 표정, 말투, 뭐 행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귀담아 듣고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게 어쩌면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인간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어르신들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행동이 어눌하다고 해서 인간성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사무국장님의 신청곡이 있으셨다고요? 네, 개인 플레이라는 밴드의 치매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상 이
있잖아. 그래 그땐 참 많이 외로워했지. 그댄 괜찮아. 이젠 힘들면 내게 기대어 줄래. 조금 고된 길이 두려워 보여도 우리 손 꼭 잡고 살자. 내가 너의 곁에서 지켜줄게. 너의 잊혀진 나를 기억할게. 함께 했던 아름다웠던 날들 기억하고 있을게. 그래 그땐 참 많이 외로워했지. 그댄 괜찮아. 이젠 힘들면 내게 기대어 줄래. 조금 고된 길이 두려워 보여도 우리 손 꼭 잡고 살자. 내가 너의 곁에서 지켜줄게. 너의 잊혀진 나를 기억할게. 함께 했던 아름다웠던 날들 기억하고 있을게. 힘들 땐 내가 너의 힘이 돼줄게. 지친 너의 맘을 위로해줄게. 어떤 날도 외롭지 않게 내가 너의 곁을 지킬게. 개인 플레이의 치매 듣고 왔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치매 안심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또 궁금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라고 해요. 네. 전국에 256개소가 있는데요. 주로 인식 개선 교육, 예방, 조기 발견, 환자 등록, 완화 프로그램,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치매 발견부터 예방, 교육까지. 네. 어떻게 보면 치매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 치매 안심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네, 보통 치매 안심센터들은 보건소 안에 위치해 있다고 해요. 네, 세종시 치매 안심센터도 조치원에 위치한 보건소 안에 본소가 있고요. 네. 신도심 지역에는 어진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건물에 분소가 위치해 있다고 해요. 본소와 분소는 하는 일이 동일하다고 하니까요. 계시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곳에서 치매 조기 검진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난 회차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총 3단계를 거쳐서 진단하게 되는데요. 1단계에 해당하는 선별검사는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만 60세 이상일 경우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시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만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가능하군요. 네. 그러면 그 60세 미만이신 분들 중에서 나도 검사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어디를 찾아야 하나요? 네, 그런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아, 어느 과를 가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로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궁금했던 점이었는데 네네. 정말 유용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런데 내 가족이 막상 치매라고 하면 굉장히 막막할 것 같아요. 치매라고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케어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광역치매센터가 아니라 안심치매센터에서 진행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대민 네.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라서 그렇군요. 네, 맞아요. 안심치매센터에서 1단계 선별검사 후에 2단계 진단검사와 협약병원에서 전문의의 진료까지 수행한 후에 치매라고 최종 판별이 되면 먼저 환자로 등록이 됩니다. 네. 그런데 환자마다 병증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개개인에 맞는 치료와 케어 프로그램이 그때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와 케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군요. 네.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사실 치매 환자 스스로도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보호자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도 혹시 따로 있나요? 네. 이것도 안심치매센터에서 진행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사무국장님 설명 듣고 오시겠습니다.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치매를 진단받고 난 다음에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치매 안심센터에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면 프로그램 안에는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부터 치매 어르신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러면서 돌봄 제공자인 가족 보호자들이나 돌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본인 스스로를 케어를 해야 되는지까지 그런 것들도 계속 주에 아마 한 번씩 만나서 계속 교육도 해드리고, 그 이후에는 그분들끼리 모여서 자조적으로 아픔이나 아니면 정보나 그런 것들 조금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 교육을 시켜드리죠.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에 그 가족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내지는 본인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스스로를 조금 잘 돌보게끔 처음부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환자도 무너집니다. 그런 교육을 계속 시키죠. 아예 처음부터. 안심센터에서 가족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중앙치매센터에 24시간 콜센터가 있거든요. 상담 부서가 있어요. 전화하면 얼마든지 도움을 조금 받으실 수는 있어요. 치매 가족 지지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군요. 네. 보호자가 무너지면 환자도 무너집니다.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교육과 가족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공감대도 형성하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국장님도 말씀하셨던 치매 상담 콜센터도 소개해 드릴게요. 1899-9988번이고요. 여긴 중앙치매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곳인데요. 365일 24시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치매 상담 콜센터라고요. 네네. 이것도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치매 관련한 어떤 내용이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안내해드린 1899-9988번으로 전화를 하면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상담이 가능한데요. 네. 1번은 돌봄 상담 관련한 내용들이라고 하고요. 2번은 치매에 대한 정보 상담인데요. 1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치매 환자의 케어나 환자 가족분들의 간병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고요. 네. 2번에 예를 들면 치매 원인 질병, 증상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 지원 서비스 등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에요. 네. 저도 알려주신 치매 상담 전화번호 잘 기억해뒀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이용해봐야겠습니다. 네. 여기는 자원봉사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명품 도시 세종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세종시 자원봉사 해유물 듣고 계십니다. 아, 저기 봉사 뭐라고요? 자원봉사 해유음. 그리요. 자원봉사 해봐요. 같이 해요. 얻는 것이요. 현주씨, 네. 치매는 조기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기 발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WHO에서 추천한 12가지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있군요. 네네. 내용을 살펴보면 운동, 금연, 영양관리, 금주, 인지활동 프로그램, 사회활동, 체중관리, 고혈압관리, 혈당관리, 고지혈증관리, 우울증관리, 청력관리가 그 내용인데요. 내용들을 보면 치매 예방이라기보다는 일상의 건강관리 가이드라인 같죠? 네. 현주 씨 말씀처럼 일상 건강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들인 것 같은데 네. 이거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 맞나요? 네. 사무국장님도 질병은 한순간에 찾아오는 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본인의 건강 상태를 만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 잘 지켜서 건강관리하면 나중에 치매에 걸릴 확률도 낮아질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못하면 미래의 치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하잖아요.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예방 수칙으로 3권, 3금, 3행을 제시했어요. 그 333 치매 예방 수칙이요. 알고 계시는군요. 네. 네. 3가지를 권하고 3가지를 금하고 3가지를 행한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치매 예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다가 살짝 보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세부 수칙이 뭐였죠? 네. 3권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기, 생선과 채소 골고루 먹기, 부지런히 읽고 쓰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3금은 술 적게 마시기, 담배는 피지 말기, 머리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행은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기,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소통하기, 매년 치매 조기 검진 받기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네. WHO의 12가지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과 보건복지부 치매 예방 수칙대로 평소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네. 미리미리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네. 그리고 현주 씨, 네. 우리 중요한 게 남아있죠. 어떤 건가요? 어떤 건지 모르시겠나요? 우리 봉사활동 얘기 남아있죠? 네.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네. 세종광역치매센터에서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도 궁금해요. 네네. 어떤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네, 봉사활동 관련 내용 사무국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처음에 개소했을 때만 해도 저희도 직접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을 했었어요. 광역치매센터가 일부 대민사업도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이제 봉사자들도 이렇게 모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한 최근 2, 3년 사이에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주로 연구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는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내지는 봉사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만한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치매 극복의 날 같은 경우 그때는 봉사자분들을 좀 모집을 하기는 합니다. 지역 행사를 저희가 직접 나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이제 봉사자분들이랑 같이 나가서 그런 오프라인 홍보도 같이 홍보 물품 나눠주는 거 네. 같이 하기도 하고. 치매 극복의 날 행사나 치매 정책 세미나 그리고 지역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가 함께 활동을 하는군요. 네, 사진 촬영 및 행사 진행 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연구 사업을 할 때 문서 정리나 데이터 입력 등의 봉사자가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자원봉사는 청소년도 활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1365 포털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혹시 전문 봉사단은 없나요? 있습니다. 먼저 치매 극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치매 극복 선도 학교 및 선도 단체, 기업, 기관, 그리고 치매 안심 가맹점이 있는데요. 네. 치매 극복 선도 학교인 한국영상대학교와는 현재 치매 관련 웹툰과 영상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치매 안심 가맹점의 경우에는요. 실종 치매 환자 발견 시 신속한 신고와 임시 보호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에는 현재 안심 가맹점이 12곳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전문 봉사자로 교육을 이수한 후 치매 파트너로도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네. 별도로 치매 공공 후견인 활동도 있었습니다. 이 전문 봉사자 관련 궁금하신 사항들은 세종 치매 안심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전문 봉사단이 있네요. 네네. 저도 치매 파트너 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센터로 문의를 드려봐야겠네요. 네. 우리 열심히 달려봤으니까 네네.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함께 듣고 올까요? 네. 신승훈과 래퍼 BY가 함께 부른 룰러바이 자장가 듣고 오겠습니다. Can you still hear me, mama? Have I told you I'm sorry? 들어본 적이 없는 그대가 우는 소리 알면서도 모르고 싶었어 그대 맘이 아픈 소린 나에게만 들리지 않도록 끝내 참아낸 그 소리 그대는 엄마이기 전에 작은 꿈을 가슴에 품던 소녀 그대는 엄마이기 전에 자신의 삶을 살길 원한 소녀 그대는 엄마이기 전에 여자로 걷기를 원한 소녀 나의 엄마이기 전에 그대 이름이 불리길 원한 소녀 당신은 아물지 못한 채 어른이 되었고 그대 이름이 사라진 채로 날 등에 업고 세상은 당신을 나의 엄마로만 외웠어 도대체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있나 Where you at 가리는 길마다 여전히 헤매는 난 한 번도 그대의 쉴 곳이 아니었던 난 Sorry my mama Sorry my mama Can you still hear me mama 가장 그리운 소리 잠든 날 바라보다 방문을 닫던 소리 당신은 잔소리가 듣기 싫지 않은 척하면서 잠겼던 밤 온갖 반찬이 지겨워 내가 외면했던 그대가 차린 식탁은 나 대신 당신의 외로움에 마주 앉아 빈자를 채우는 가득 내 손을 따스히 포기해둔 커다란 당신의 손 이젠 세월 속에서 작아진 그 손을 먼저 잡은 적이 없는 난 아물지 못한 채 어른이 돼버린 난 길을 또 잃으면 어떻게 하나요 난 그대 뒷모습을 볼 때면 내가 도대체 왜 난 그대가 보고 있는 그 울음소리를 단 한 번 더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mama. Sorry, sorry, sorry. Sorry, my mama. 신승훈과 BY가 부른 룰러바이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역치매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업무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혹시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활동이 있으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광역치매센터에서 여러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셨는지 사무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작년에 치매 극복의 날 주간 행사로 치매 어르신 미술 공모전을 시행을 했었거든요. 기관을 다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어떤 미술 작품을 제출을 할 건지 계획을 본인들이 세우고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일정 기간을 드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작품을 저희한테 주시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전시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공모전을 진행을 했는데 기대 이상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래도 본인의 의지로 본인이 뭔가를 조금 만들어 보면서 나 아직 여기 있어요. 나 아직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요. 난 충분히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뽐내듯이 뭔가 좀 자신을 조금 드러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오프라인 전시는 하지는 못했고 온라인 전시를 했었어요. 작품마다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그걸 영상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온라인 전시회라고 해서 저희가 또 유튜브에도 올려놨었는데 그때 이벤트를 잠깐 실시를 했었어요. 시민들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근데 굉장히 조금 보자마자 되게 감동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거기에 참여하시고 보호자분들도 좋아하시고 시민분들도 좀 뭉클해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종광역치매센터의 자산에 가깝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작품까지 완성하시면서 자존감과 성취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작품을 본 시민들이 느끼셨던 뭉클함이 뭔지 말씀만 들어도 알 것 같아요. 네, 전시했던 작품을 기증하신 분도 있으셨다고 하시면서 실제 작품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저도 마음 한켠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근데 현주 씨, 네. 오늘도 우리에게는 다가왔습니다. 아, 벌써 왔나요? 이제 말씀만 들어도 아시죠? 네.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은 여지없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종 시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사무국장님 말씀 듣고 오셨죠? 네, 사무국장님 메시지 함께 하시죠.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세종광역치매센터입니다. 젊은 열정과 패기로 세종시 치매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시민들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중입니다.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면서 매초 매분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진심 어린 노력이 세종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달되길 바라면서 더욱 노력하는 세종광역치매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세종시 광역치매센터에 박수를 보냅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종광역치매센터의 이윤희 사무국장님과 오소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이번 주 자원봉사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정주님의 시가 노랫말이 됐죠. 송창식이 곡을 쓰고 노래한 푸르른 날 들으시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은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꽃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거의 하리야 봄이 또 오면 거의 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하리 초록이 지쳐 단풍 도는데 눈이 내리면 허이하리야 봄이 또 오면 허이하리야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내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이번 주 자원봉사활동 모집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보조활동, 함께 보드게임하기, 신체활동 및 간단한 정리 등을 도와줄 성인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 반부터 저녁 6시 반까지이며 모집 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충남대병원에서 안내 및 환자 동행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봉사 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에 선택할 수 있고요. 매일 3시간씩 주 1회 이상 그리고 6개월 이상 꾸준히 활동 가능한 성인 봉사자 5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모집 기한은 2월 17일까지, 활동 시작은 3월 1일부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신청은 세종 충남대학교 병원 홈페이지에 자원봉사 모집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곡동 복컴에 위치한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장난감 소독 및 공간 청소, 사무 보조 활동을 할 성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활동 시간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이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2명의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남면에 위치한 가족사랑 노인주야간 보호센터에서 성인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는 사무행정보조 및 프로그램 보조 활동을 하게 되며 활동 시간은 협의 후 진행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은 vms.or.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좋지 않은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슬프고 우울한 감정들은 떨쳐내고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어 하죠.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이 사라지는 병이 있습니다. 좋은 기억이든 슬픈 기억이든 그냥 사라지고 결국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병. 그러나 사라진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기보다 이제 남은 시간에 집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함께할 우리들은 이제 같이 살아갈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원봉사 해움 13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림, 정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